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Hi.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난 네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난 네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너.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몰래 오늘도 도서관 맨 앞자리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Oh boy.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난 네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난 네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너.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아, 널 참 많이 좋아하는 건데 우린 이어질 수 없는 걸까. 내겐 요복지마가 부끄러워 초라해. Yeah. 내 곁엔 항상 키 크고 이쁜 애들이 넘치는데. Ooh. If you like me, if you like me, yeah.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If you like me or love me just say yes, yes, yes. And then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예, 오늘 뭔가 막히셨어요. 딱 막혔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오늘 멘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먼저 좀 막혔었나요? 아니 막힌 건 아니고 네. 뭔가 뉘앙스가 다른데라고 생각하다가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프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고 최동원 선수가 네.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치러지는 동안 5번을 나와서 4승을 거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진 선수인데요. 정말 예. 나오기도 힘든 기록이고 나와서도 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네. 단일 시즌 최다 223개 탈삼진까지 정말 한국 야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최동원 선수가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네. 연습을 뭐 집에서도 하고 굉장히 경기력을 위해서 너무너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선수협을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복성 트레이드 당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진짜요? 들고 사실 요즘 야구의 상황을 비춰볼 때도 아. 좀 여러 가지를 아. 반추하게 하는 그런 우리 한국 야구의 전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최동원 선수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꼭 그의 기억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신청곡은 오늘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채팅은 자주 못하지만 내 눈과 귀는 항상 푸대를 향해 있답니다. 하트라면서. 네, 하트 오늘님, 신청해주셨습니다. 네, 신용호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님 항상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매일매일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안 보이시네요. 어딘가 계시겠죠? 한성님 가끔 이름도 까먹고 그래요 하셨어요. 네, 저 말하다가 갑자기 딱 블랙이 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예. 네. 위닝 JTV님 역시 부산 야구의 영웅이자 한국 야구의 영웅이었던 최동원 감독님 벌써 10주년이라고 유유하셨습니다. 네. 이사나님 어제 오프닝에서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했는데 다행히 타결돼서 파업 체결됐다고. 네, 맞아요. 극적으로 타결됐죠. 맞아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뤄드렸었는데. 위닝 JTV님 롯데자이언트에 화가 단단히 나셨대요. 아이고. 예. 사원대우 엉망이라고. 맛있는 영어 야미 잉글리시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철환 최동원. 네. 이사나님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하신 조용기 목사님 타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네. 위닝 JTB님이 부산 서구와 모교였던 경남고에 그를 추모하는 벽화와 상징물이 있어요. 유유. 사직구장에도 동상이 있죠. 저는 최동원 선수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었는데 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어릴 때 사실 그쵸. 활약하던 선수셔가지고 정확한 기억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 대단하다라고 느꼈었죠. 네. 러블리나님 오늘 지원금 받아서 고양이 장난감 사셨대요. 아이고 예. 고양이가 너무 좋겠네요. 네. 네, 한이님 동명이인 아니고 진짜 부두동님이 나오십니다. 네. 표상영님은 최동원 야구예요, 감독가 야구. 어느 종목이냐고 잘 모르시는 유명했던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셨죠. 쭌추닝님이 얼른 부두동님 보고 싶어 애타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정치인싸 부두목님과 함께하는데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다루는 정치 인싸는 뭡니까? 정치. 오늘 오프닝부터 다들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저기 부두목님이 인싸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저희 감사합니다. 디지털 뉴스에게 인싸죠. 예. 인사도 하기 전에 기분 좋게 인싸라고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 뭐 여기저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제 저희 MC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 두목님께서 이제 사과 방송하셨는데 좀 더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목김 부두농님이라고 지금 오자마자 빵꾸똥꾸를 외치시면서 빵꾸똥꾸는 이제 정말 너무 친숙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뭐 앞으로 배우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나님도 이게 누굽니까? 목이 너무 긴 부두농님 아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목이 긴 건 칭찬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조선 이 발언을 했는데 모두들 그건 정말 지나친 TMI였다. 오늘도 이렇게 딱 목이 잘 보이시는 라운드 넥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오늘 이제 저희가 실은 오늘 그 백신 맞으셨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용이한 복장으로 그래서 오신 혹시 거예요. 탈의를 좀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느슨한 옷을 좀 입었는데 그래서 좀 목이 많이 파지는 옷.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괜찮으세요? 팔이 좀 뻐근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 갔더니 좀 두근두근하죠.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다 보통 예약을 받다 보니까 가니까 뭐 10여 분이 이제 와서 다 차례로 줄 서서 네. 신분증을 여러분 꼭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봤는데 신분증 안 가지고 오셔서 접종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백신 접종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맞았는데 저도 사실 좀 긴장도 되고 이게 뭐 물론 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하는 거겠지만 왠지 이게 처음 있는 네. 백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다들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또 맞고 나니까 한결 마음도 편하고 빨리 2차 접종까지 끝나고 이제 모두가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신분증 하는 게 생각나는 게 저 여권 만료된지 모르고 공항 가서 휴가 못 간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출국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여권이 만료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딱 펼쳤는데 만료된 여권이라고.
정말 바보 저 취급당하면서 멘붕이었겠네요 그때는. 집에 오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럼 여행 예약한 건 다 다시 취소해야 되는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 얘기인 건가요? 아주 아주 예전 옛날에? 얘기예요. 아주. 예.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모르겠어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러셨을 때는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긴급 여권을 받으면 됐었는데 어. 너무 늦게 발견한 나머지 그걸 몰랐던 거죠. 네. 오늘 굉장히 알찬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백신 접종을 아주-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여권이 갑자기 사라졌을 예. 때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네. 한이님이 단독으로 만료된 여권으로 출국 시도했다고. 네. 우리 정치 수사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혹시나. 다 아무거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 보니까요. 맞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수장님.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 가장 슬픈 얘기라고. 오래된 알렸습니다.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 수다로 이제 들어가 네, 보면 본격 네, 얘기로.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다뤄볼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대선 레이스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그렇죠. 연일 뭐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사를 꼼꼼히 보려고 하면은 매일 쏟아지는 기사 보기에도 사실 벅찰 정도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가장 큰 기사는 민주당 정세균 후보 사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당연히 사퇴는 어느 뭐 당 할 거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와 같이 빅3로 좀 꼽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오후에 기자회견을 이제 소집을 하고 그리고 전격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퇴 발표하면서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뭐 단일화가 계획돼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기자회견을 끝냈었는데요. 기자회견하면서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밝혔어요. 네. 뭐 당장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결국 어떤 역할이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그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좀 사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거인단이 5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가 빅3에 꼽혔고 계속 3위권은 유지를 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11.67%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4.03% 득표를 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결국 정세균 후보의 거의 뭐 3배 가까운 그러네요. 득표를 그렇죠. 하게 된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추미애 후보 득표율이 상당히 오르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하면 추미애 후보가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갈등이 깊었고 그랬었죠. 예, 네네. 신경전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결국 그럼 추미애가 옳았나? 이런 여론이 좀 사실은 생긴다는 그때 거죠. 갈등 국면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약간 부각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그렇죠. 됐던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고 뭔가가 있었구나.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실제 득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이 또 민주당의 또 특정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선거는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쭈쭈님도 그렇고 이사나님도 그렇고 오늘 밤 10시 반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정세균 전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뭐 후보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이기도 할 그렇죠. 텐데 어떤 역할을 할 그렇죠. 것이냐 예. 경선을 앞두고 또 누구를 지지한다고 특별히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죠. 후보 사퇴할 때 저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맞아요. 하든지 뭔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없었잖아요. 뭐 사실. 단일화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후보들이 아 저 정세균 표심을 어디로 가냐, 저기 나한테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장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주말 상근 대변이라고 한 직책으로 제가 모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세균 후보 대표님 뭐 식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발언을 먼저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제가 이낙연 후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나 아니면 지지선언 이거 내심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고 지금 이낙연 후보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정세균 후보는 전북 진안 출신이고 그래서 네. 지역 기반이 겹친 상황이었는데 호남표가 좀 갈릴 수 있을 텐데 좀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계속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쉬고 그 다음 주말에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뭐 정세균 후보 사퇴가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아까 토이씨님이 그 이제 결선으로 바로 가냐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과반 연승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선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직 넘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특별 당규를 보면은 과반을 넘으면 바로 결선으로 이제 결선 투표하지 않고 네. 최종 후보로 직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반 이상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매직 넘버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51.41%입니다. 네. 득표 수로는 28만 5,856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3차 선거인단까지 다 합쳐서 대충 2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원이 다 투표하지 않잖아요. 기권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 한 74% 정도가 투표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유효 투표가 140만 명 정도 될 걸로 이제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 과반을 얻어야 되니까 70만 표를 얻으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건데 10월 10일이죠? 네, 맞습니다. 10월 10일 이제 서울 경선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8만 5,856표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충 41만 표 정도 더 얻으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네. 가는 거죠. 41만 표만 더 얻으면 70만 표 정도 돼서 네. 바로 국장 직행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마지막에 기권하는 표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온 거랑 비슷한 수치로 갈 거다라고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건데 네.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바로 결선 투표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호남 경선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고 이낙연 후보가 한 40%대 정도만 유지를 하면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층 결집을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이제 어제 생긴 거죠. 네. 변수가 뭐냐면 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세균 후보가 지금까지 2만 3천 표 정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는 당연히 뭐 무효표가 되겠죠. 사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표를 모수에 집어 넣어야 되냐 과반을 정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작아지면 그 포센트가 커지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 1% 차이로 결선을 가냐 마냐가 갈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수가 줄어들면 모든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표를 더 많이 받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지금 누적 득표율이 51.41%다라고 했는데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걸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걸 이제 모수 자체에서도 빼버리니까 53.70 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 당연히 올라갑니다. 네네. 31.08% 누적 득표한 걸로 나오는데 32.46%로 조정이 되거든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사퇴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당규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찾아봤더니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59조에 있어요. 야. 애매하게 있어요. 저희 한번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네.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해당 후보자 무효. 것만 무효로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들으면 이제 모수 자체에서 그냥 뺀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하긴 해요. 해석의 여지가 좀 그러네요. 있긴 네. 하네요. 그리고 네. 결선 투표로 가는 것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수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유권 해석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나야나님은 정세균 그
후보의 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심은정님은 추미애 후보의 선전도 변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토이씨님은 저거 정리 안 되면 또 싸움 나려나요? 라고 네.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과반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뭐 모든 게 다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권 이야기 해봤고 이제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 텐데 일단은 그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사도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지금 상승세가 아주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 뭐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런 거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홍 후보 쪽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상승세를 막 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홍준표 후보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거의 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그렇죠. 좀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을 한 차례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대선을 치렀다고 해도 의혹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의혹도 의혹이지만 앞으로 뭐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오늘 또 나온 의혹이 고발 사주 이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2라운드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이 장모와 연루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의혹이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건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1탄으로 안 되니까 2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봤어요.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지난 7월에 그러니까 2달 전에 1심에서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예요. 그런데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지난해 3월에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였죠. 이때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때 대검찰청이 문건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문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전 직접 보진 못했고 이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를 피해자, 투자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최 씨를 변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아니고 네. 대검에서 문건을 작성하면서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든지 네. 투자자라는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을 쓰거나 어쨌든 피해자라면 약간 변호하는 듯한 그렇죠. 입장이고 네.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뭐 피고인이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피고인이라면 사실은 그 명확한 법률 용어잖아요. 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따로 있고 마치 이제 최 씨는 뭐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그 문건을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건에는 최 씨가 직접 연루된 사건들이 그때 의혹 사건 됐던 게 뭐 부동산 사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요게 지금 1심 네. 판결이 났던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오피스텔 사기 사건 각종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뭐 무슨 의혹 이렇게 딱 문건별로 다 정리가 맞아요. 돼 그리고 있고 관계자가 누구인지 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네. 외부에서 작성한 그 문건이라기보다는 대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렇죠. 게 보도의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파문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사유화했냐, 지금 뭐 장모 변호를 위해서 사유한 거냐, 뭐 이거는 뭐 국기가 무너진 거다, 뭐 난리가 난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1탄으로 안 되니까 2탄이냐, 이제 계속 그런 서로 간에 이제 문건에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주장을 네, 하고 계속 있는 얘기를 거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대검 측은 뭐 본인들이 이거 작성했다거나 어떤 해명을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나요?
대검찰청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당시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오보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오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응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총장의 장모의 사건에 대해서 대검이 대응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죠. 그런 그리고 식의 대응이라는 게 대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검사들을 모아놨을 때 집단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그렇죠. 모아져 있고 수사하는 것도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집단도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올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오보 대응용이라든지 뭐 국회 질의 대응용이 아니라는 거죠. 문건 보면 알잖아요. 네. 네. 특히나 만약에 정말 오보 대응용이나 국회 질의 대비용이었다면 왜 최 씨를 피해자나 그 투자자로 용어 적시를 자체가. 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나오면서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 의해 더해서 지금 이것까지 보면 뭐 검찰총장으로 군림하면서 뭐 내 것처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정말 강하게 뭐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문건은 대검에서 만든 건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 네. 그건 인정을 한 거네요. 네. 대검 문건 대검이 지금 오보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 홍준표 후보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너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명확하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지금 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서 네. 뭐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뭐 상황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윤 후보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네. 박지원 그 국정원장하고 친분을 계속 부각시면서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치 공방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제보자를 정치 낭인이라고 공격하며 본질을 흐리고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했음을 방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의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이 사건은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당시 지휘 책임자로서 모를 수 없고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과 판박이 내용으로 실제 야당이 고발을 실행한 의혹에 대해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면서 당내 조사가 되기도 전에 당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발 사주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국정원 개입설은 물론 손준성 검사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인사한 사람이라고 선긋기를 시도하는 한편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식사 자리에 국민의힘 특정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와 제보자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역공작이나 하는 못된 정치 행태다. 본인과 진실이 충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이 되니까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정치권의 말만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맞아요. 워낙 말씀들을 잘하는 분이고 네. 말로 이제 계속
하는 분이니까 말만 오가고 있고 뭔가 속 시원한 사이다는 어디 갔는지 고구마만 100개 먹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 네. 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사실 의혹이 뭐였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의혹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론도 나지 않고 그냥 선거에서만 막 부풀리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저는 이번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말 진이면 진, 아니면 아니 이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안이 저는 그냥 단순히 선거를 떠나서 정말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럼요. 검찰이라는 네. 거는 국민의 어떤 공복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어떤 뭐 권력을 사실 위임해 준 건데 그걸 정말 사유화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선거와 관계없이 정말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국민이 뭐 누굴 믿겠습니까? 힘없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장모 현재 법정 구속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석 네. 처방된 네. 상태라서 상태죠. 네. 바로 정정을 잡혔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안 그래도 댓글로 어떤 분이 후보가 너무 많다 이런 네. 얘기가 좀 지적을 하신 댓글도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 바로 내일 1차 컷오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 컷오프 관련해서 굉장히 그 룰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내일 일반 시민 80%, 당원 20%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 예비 후보를 8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럼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했어요. 1차 컷오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정치 공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8명 안에야 뭐 지금 들겠죠. 현재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은데 뭐 지지율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순위와 득표율은 뭐 공식적으로는 네.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정작 궁금한 건 좀 얘기를 안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야지 자기들만 알고. 마지막 그 컨벤션 효과를 좀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뭐 네. 전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프리데스크에 이제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윤효정 기자와 함께 정치 수다 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책러 프로 산책러 노재필 기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윤종 기자는 오늘 너무나 이제 그 백신을 또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뭐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좀 쉬라고 하고 싶었는데 백신이 보통 6시간 정도 지나야 약이 아직 안 네, 도는 아직 안 건가요? 도니까 약 돌기 전까지 방송을 끝마쳐라. 그래서 좀 정말 대단하신 네, 팀장님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네. 제 윤종 기자 부두목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살고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프리데스크에서 종횡무진 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그 오늘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신규 명찰 좀 확진 똑바로 해달래요. 어떤 거요? 명찰이 너무 삐뚤었다고 명찰을 바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명찰이라서 좀 바로 해주세요. 본인은 삐뚤어지셔도 지금 한성님이 악질 두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잔인한 팀장. 한상영님께서 제필씨 헬로우 이러셨는데 한미주의자님이 늘, 잔인한 팀장이래요.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필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채팅창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적당히 뭐 한두 개 올라오면 괜찮은데 도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차없이 그냥 숨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좀 삐지지 마십시오. 혹시 뭐 정치의 어떤 편향성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여야를 막론하고 도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당히 걸러내겠습니다. 저 도배하면 이제 기존의 포토팬 여러분 대화하시는 거에 방해가 많이 그럼요. 되고 그럼요. 저희랑 소통해야 네, 되는데 네. 도배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스카이 워드님이 두목님은 부두목님의 직속 상관이신가요? 하고 그렇죠. 주셨습니다. 상관이죠. 네. 네. 야, 존경하는 상관이죠. 두목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거만한 의사 스타일이래요. 오늘. 그 느낌 있는데요. 예. 네. 코코동절님 좀 숨겨주세요. 좀 도배라는 말을 계속 도배하고 계셔갖고 네. 제가 숨길게요. 잠깐만요. 네. 한번 숨김 당하면 다시 채팅. 오늘은 그냥 좀 쉬셔야지. 제가 오늘만 숨겼습니다. 숨겨지는 건가요? 코코동절님 제가 숨겼습니다. 진짜 숨기셨어요? 네, 진짜 숨겼습니다. 숨겼어요. 이명기님이 도배는 모두의 적이라고. 그렇죠. 도배는 모두의 적입니다. 네. 다들 동절 잘가 알고 계십니다. 참교육. 저는 한다면 하기 때문에. 그럼요. 방금 자, 오늘 얘기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53명 6시까지. 그래서 어제보다 35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1,800명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합병증 위험이 높으신 어떤 고령층이라든지 영유아나 임신부 등은 독감 주사를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 그럼 다 근데-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문제는 이제 백신도 코로나 맞고. 백신하고 이게 이제 뭐 동시에 맞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이 두 백신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건 없대요. 네. 근데 혹시 몸이 좀 이상하거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며칠 간격을 좀 두고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상 뭐 동시에 맞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저 같아도. 그 제가 방송 중에는 도배하신 분을 아니 도배가 지금 굉장히 그 쿠코등전님을 굉장히 애틋하게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다시 덴버공항님을 다시 소환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덴버공항 요새 안 오시더라고요. 요새 안 네, 오시더라고요. 네. 덴버공항 지하 땅굴님. 지금 네. 어딘가에서 정말 둥절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뭡니까 찬투 태풍이 지금 그러니까요.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데 상하이에서 지금 앞바다에 갇혀 있대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편서풍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오지 말지 또 온대요. 또 안 올 예. 수도 있어요. 또 목요일이니까.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니까요. 아, 근데 벌써 지금 제주도 쪽이랑 이런 데는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고 그 이게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싹 스치고 지나가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그 전라, 경상, 제주 이쪽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인데 예. 그렇죠. 걱정이네요. 예, 예. 조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윤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권이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박범계 장관이 레드 정황상 그 대검에 안에 있는 레드 팀의 보고서인 것 같다. 레드 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저도 뭐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그죠? 그렇죠. 네,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인데. 대검의 답변이 답인가 싶네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인가 네, 싶고. 네. 저희가 그 보도국장 장모님의 문건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적절하지 갑자기 깜짝 놀라겠어요. 못한 비유 죄송합니다. 예. 좀 비유가 참고로 적절하지 저희 못했네요. 네. 보도국장님은 뭐 가족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닙니다. 예. 저도 안 만들겠습니다. 네네. 혹시 노재필 기자가 뭐 만들라고 해도 안 네.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 탈레반이 전 정권의 고관 대작들의 그 집들을 이제 털고 있대요.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비자금이 털는데 있나? 살레 전 대통령의 집을 털었더니 현금 76억하고 이제 금괴 18개가 나왔는데 네. 그 영상 같은 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또 고관 대작은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뭐 이런 거 보여주고 하는데 뭐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게 일종의 선전전인데 봐봐라 옛날에 니네 그 정권의 어떤 그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 부정부패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는 탈레반이 워낙 탄압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리둥절님 돌아오셨어요. 도배 어떻게 안 돌아왔지? 할게요. 풀어달라고. 어떻게 코코둥절에서 아리둥절님으로 아 돌아오셨구나. 그러셨는데 네. 도배 안 한다고 풀어달라고. 네. 어떻게 풀지? 오늘 하루만 더 그 하루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시면 돼요. 내일. 예. 네, 오늘 그냥 쉬시고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 라고 갑자기 반색. 갑자기 되게 굉장히 네네. 제가 아리둥절님 댓글을 본 것 사상 가장 되게 굉장히 공손하게. 공손한 네, 댓글이었는데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귀여우시네요. 아, 네. 아유, 네, 다시 매력 있어요. 아 그래? 이러면서 반색하셨어요. 거의 오늘 제가 거의 뭐 무슨 폭군 같은데 제가 그냥 다 차단해버려 그냥 네? 도배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인삼꽃으로 홍삼 제조한 게 적발이 됐는데 인삼꽃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인삼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인삼의 끝에 보면 뇌두라고 있어요. 뇌두. 그 뇌두가 자연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네. 산삼을 딱 캐면은 뇌두의 그 이렇게 점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몇 년 된 건지를 알게 진짜요? 됐어요. 근데 뇌두가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질 않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농축액을 만들어가지고 오. 한 거죠. 예.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이게 부작용이 구토, 뭐 두통 이런 게 날 수 있다. 아이고. 예, 예. 아니 사람들이 홍삼이라고 알고 네네. 이제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무려 54톤 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산아님께서 노재필의 귀여운 매력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런 이걸 어떻게 또 발견하고 이런 있죠? 채팅은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사달님께서 노재필도 뭐 포스가 멋져 이런 거 절대 제가 또 차단 안 하죠. 네. 아니 이거 완전 독재 아닙니까? 이거 독재예요. 사유화 사유화 좀 해봅시다 좀. 아,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 소식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넌 정말 최고 나쁜 아이야 거짓말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선생님이요? 보면 네네네 어떤 그 아이를 혼자 뭐 이렇게 교실에 두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참 뭐 선생 3살이 아니고 참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 해봤자 10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상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기사만 봐서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저희 오늘 굉장히 또 즐겁게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40분 동안 참 좋은 콘텐츠로 달려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코코등절님 차단. 거의 뭐 방송에 집중 좀 합시다. 좀.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